자, 이제 지난주 수급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이번 주 수급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후행적인 그래서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네, 꼭 뭐 그렇다기보다 이것도 후행적인 겁니다. 수급을 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계속 연속성보다도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개연성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이 변화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개인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좀 힘에 붙였나요, 이제? 반등하는데. 네, 주식을 좀 팔고 있고, 네. 외국인 기관이 샀고, 네. 이거 어느 나라 연기금인가요? 아니, 둘이 짰나? 근데 1737억 원, 1736억 원 되게 비슷하게 샀어요, 전기전자를. 네, 그랬나 보죠. 네, 우리는 간부잖아! 이러면서, 네, 같이. 근데 이 데이터 보면서 걔를 화나는 거는, 일본 연기금인가요? 왜 주식을 계속 팔죠? 국내 연기금인데 네. 자꾸 판다. 네, 그래서. 팔아서 어디로 가는 걸까? 미국 가나? 대체 투자, 해외 투자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연기금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고요. 근데 의외로 외국인 기관이 지난주 좀 버팀목으로 돼줬고, 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수급 쪽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10월 달 이후부터 외국인 선물은 최대치입니다. 누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또 잘 가다 보니까 네.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여러 가지 MSCI 리밸런싱 이슈도 있고 개인들 양도세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면서 네. 선물 가지고는 일단 계속 누적으로 끌어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의 버팀목이 돼서 나머지 현물을 사줘야 되겠죠. 네. 주식을 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현물과 함께 같이 동시에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발생한다. 가장 좋은 구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반등하다가 그동안 갖고 쌓아오던 선물 다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이 또 출렁거리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을 사는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지 여부들을 또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변화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개인이 화학, 의약품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전기전자 엄청 샀었는데 그 또 금융주도 좀 사다가 좀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화학이면은 2차전지 쪽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좀 많이 좀 빠진 게 있으니까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걸 산 건가? 그쪽이 네. 맞겠죠. 예, 그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고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네. 또 그 외국인들은 금융주 쪽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그런 큰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좀 고마해라 연기금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거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그러니까 다 팔고 네. 섬유, 의복주, 기계주 조금 샀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기계 쪽은 100억, 200억 이렇게 샀어요. 네. 기계 쪽은 보다 보니까 이제 두산중공업 원전 쪽 이쪽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거 빼고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타임님은 연기금은 윈도우 드레싱인가 얘기 주셨고요. 펜큐님께서 요즘은 연속성 기대하기가 유유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저렇게 파냐고, 뭐 저리 파누 얘기해 주셨고요. 소타임님께서 하루 100만 원씩 벌면 한 달에 2천만 원 개꿀띠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도니도니님께서 풋 포지션이 좀 그렇네요. 라고 또 외국인 수급을 꼽아서 딱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포지션을 보는 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전문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옵션 포지션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네, 없지만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챙길 때는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는데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선물을 매도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그러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퍼즐을 맞추는데 그러면 주식 다 팔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시장의 변화와 함께 이제 개연성들을 받쳐가는 특히 파생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것저것 다 분석해서 가겠지만은 그게 아닌 주식 매매자 입장 쪽에서는 시장의 분위기 확인하는 정도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시장의 분위기만 확인하는 정도로 외국인 옵션 포지션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인수 대표님 왜 지금 계속 자꾸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 급하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까지 왔나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여기서 멈춰야 되나 뭐 아직 이런 네. 예상 체결지수 나오기 1분 전이고요. 이제 지난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겹치는 종목들을 좀 짚어 볼 텐데 네.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SK 하이닉스 첨보 이 종목들이 겹치는데 네. 크래프톤은 MSCI 한국 지수 편입이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겠죠? 네, 크래프톤은 그쪽,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 영향은 끼치는데, 근데 저는 크래프톤의 이제 IR 하면서 네. 가장 마음에 와닿던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네,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뭐 NFT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재밌어야죠. 이 한마디. 그쵸. 네. 그쵸, 이거, 그쵸. 네, 영혼이 게임이 오더라고요. 재밌어야지. 예. 그러니까 좀 아무리 뭐 게임 플레이 투 더 언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지 언을 하면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게임사가 하는 게 그거고요. 그 배그잖아요. 배그, 예. 네, 또 네. 하고 계세요. 주말에도 조금 배그 좀 해봤어요. 열심히 조금, 하셨어요? 네, 해봤는데, 모바일은 뭐 이제 예전과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뭐 좀 디테일한 거 그런 것들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워낙 배그가 과금을 많이 유도하는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뭐 변화가 이 게임을 통해서 뭐 크게 또 실적이 확 좋아진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잘 만들었다 예라는 정도. 그래도 네. 게임 좋아하시는 김민수 대표께서 꾸준히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좀 재미가 있다. 그렇죠. 라는 예. 게임이니까. 네, 재미가 있고 또 팀 차서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이 오픈 챗으로 하는 이 오늘은 치킨이다 뭐 이거요? 예. 네. 그건 언제적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밖에 몰라요. 예, 하도 오래된 예, 치킨 얘기고요. 근데 네,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안 쓰죠 그런 단어. 네. 제일 즐겨 하시는 게임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때? 그냥 배그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이런 그러니까 보통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어디서 해소 하느냐? 네. 그러면 이제 막 총 쏘고 던지고 막 이러고 막 뛰고 이런 것들 현실에서는 못 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이제 몰입되는 경우에 슈팅 게임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좋아하게 잘합니다. 네. 예, 여러분 게임주 제일 많이 아시는 전문가가 아닐까 싶어요.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게임주 중에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바로 또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종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카카오 게임주도 포함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쭉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물론 지금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기조를 좀 보게 되면은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그 게임주가 컴투스, 데뷔 시스터즈, 펄어피스 지금 거의 5개 코스피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쪽이 게임주 쪽에 올인을 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NC소프트까지 들어와 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이 바라보는 게 약간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쓰는구나. 네. 라는 쪽으로 딱 눈길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 샀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도 계속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또 바로 한 주 만에 차익 매물을 내보내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기관이 잘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네 아직도 기관을 믿나 이런 쪽에 변화는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 샀다는 거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뭐 그래도 꾸준하더라고 이쪽은 벌써부터 꾸준했기 때문에 변화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는 눈길이 가는 게 증권주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금요일 날 이렇게 쭉 올랐는데 배당 때문에 들어간 건가? 배당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증권사들이 올해 배당을 생각보다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7%. 네. 예. 네. 특별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금융지주 네. 같은 경우도 배당을 생각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카카오뱅크 지분 빼고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IPO 큰 종목들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쵸. 발생했던 IB 수익 괜찮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높은 부분들도 약간 반영이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 때문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잘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닥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약간 게임 엔터 쪽 아니게 되면은 거의 2차 전지죠. 뭐 첨보 동화기업 이런 종목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더 좀 티납니다. 첨보 PNT, 에코프로, LNF 이런 쪽으로 다루다 보니까 후성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심텍은 PCB 쪽에서 워낙 안 빠지고 있고 계속 사는 종목. 네. 위메이드, 뭐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종목들이 다 거의 그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PNT라고 하는 장비주도 지금 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추세적으로 강화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시세가 많이 안 좋은 종목이 LX 세미콘이더라고요. 이쪽이 꾸준하게 사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좀 수급을 짚어봤습니다. 솝타임님께서 핫겜 외국인들이 미친 듯 담고 있던데 얘기를 주시면서 또 게임주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망이라고 하지만 차트는 무난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카카오 게임즈를 전에 나오셨을 때 카카오 주 중에 관심 가져볼 만한 또 종목으로 주셨었잖아요. 네. 그 관점은 계속 유효할까요? 괜찮은데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는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트레이딩적인 시각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그쪽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른 변화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아직은 좀 관망적으로 보셔야 될 게 지수가 오늘도 지금 현재 24포인트 플러스인가요? 네,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네. 3천은 조금 아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수가 강화됐을 때 그쪽이 더 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살짝 더 좀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쪽에 보다는 약간 지수 관련된 좀 대형 중대형급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장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관련 중대형주를 이제 중점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네.